시민이 선택한 뉴스 시선입니다. 3월 3일 시선 네 번째 순서. 오늘의 키워드는 기억과 눈물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입니다. 헤드라인과 커버 스토리로 시작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취임 일주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14년 만에 탄생한 야당 출신 국회의장은 기자들 앞에서 어떤 화두를 꺼냈을까요? 당시 언론이 가장 주목했던 단어는 개헌이었습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 당시 이런 기사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파만파 시민편집단이 선별해낸 2016년 6월 16일자 헤럴드 경제 기사입니다. 직권상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주저하지 않겠다. 그때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이 기사가 지금 부활한 이유, 특검 연장법 직권상정에 대한 정세균 의장의 입장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생관계인 자유한국당만 빼고 야사당이 모두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세균 의장은 여야 합의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전례를 밟을 수 없다. 직권상정의 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묵직해 보이는 이 논거들이 8개월 전 자신의 발언 앞에서는 한없이 가벼워집니다.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도전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도전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불복 입장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파만파에 선별된 JTBC 보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이 등장합니다. 2004년 이른바 노무현 탄핵 정국에서 당대표가 된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 판결에 모두 승복해야 한다. 안 그러면 법치가 근본부터 무너진다. 그런 나라는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이건 2006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 철회를 촉구하면서 한 말입니다. 일파만파에서 뉴스로 부활한 과거는 또 있었습니다. 4년 전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의 외교장관 후보자였던 윤병세 장관에 관한 기사입니다. 고위공직자였고 퇴임 뒤에는 국내 최대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았음에도 그의 딸이 가계곤란 장학금을 5번이나 타냈다는 내용입니다. 윤병세 장관, 그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핵심 인사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불가역적인 합의 운운하며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여론도 무시한 채 10억엔,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의 전쟁 범죄를 탕감해준 졸속 매국 합의였습니다. 일본 총리의 사과 없었습니다. 소녀상에 발목 잡힌 박근혜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내내 일본 정부처럼 굴었습니다. 외교부가 부산에 설치된 소녀상의 이전을 관할구청에 요구했던 사실도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세력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 4년 전 이 기사가 다시 조명된 이유입니다. 한 가지 사례만 더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슬픈 집,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을 가리키는 이 문구는 2012년 6월 13일자 5년 전 한겨레 신문 기사의 제목입니다. 박물관 홈페이지는 이곳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기사가 요구하는 기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물관을 건립하기까지 10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업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미안하다는 거절만 이어졌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박물관 장소가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지금의 마포 성산동으로 바뀌게 된 과정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일부 단체들이 이 박물관이 독립공원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애국선열에 대한 명예훼손을 들먹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을 더러운 존재로 취급한 것이었습니다. 이 5년 전 기사에 실린 사진을 보니 박물관 벽돌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더군요. 그걸 다 기억하고 살았으면 아마 살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은 청산의 의지고 치유의 시작입니다. 망각과 착각에 맞서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이번 주 일파만파에 선별됐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모욕과 망각편에 담긴 박주민 의원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이 영상으로 이번 주 커버스토리 커버를 덮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온 게 해결이고 제일 훌륭하다면 역대 어느 정권이 이걸 못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아베 총리의 사과를 우리가 진짜 들었습니까? 우리 국민이 들었습니까? 피해자가 들었습니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정말 정중한 사과를 누가 들었고 누가 봤습니까? 그것조차도 안 됐는데 어떻게 끝났다고 얘기하고 할 수가 있어요. 대선 주자 입에라도 올라야 한 번씩 뉴스가 되던 사드가 이번 주 관심을 끄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부지 맞교환 계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되고 유보됐던 논란도 재개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포털을 중심으로 부각되는 사드 뉴스는 마치 중국과 한판 맞짱이라도 뜨자는 식입니다. 대결 심리를 조장하고 이른바 애국 여론을 부추기는 보도. 연합뉴스와 네이버의 콜라보레이션이 기가 막힙니다. 연예인 열애설이 많았던 이번 주는 연예뉴스도 시선대 포털의 관심사입니다. 도혜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이동건 씨와 조윤희 씨가 열애 중이라죠. 열애설이 터진 지난 화요일, 포털이 관련 뉴스로 뜨거워졌습니다. 다음에 많이 본 뉴스 50위 내에 이들 열애 기사만 6건이 포진했습니다. 네이버 연예뉴스 톱10에서도 1, 2, 3위를 포함해 4건입니다. 이번 주 일파만파도 이례적으로 연예뉴스에 관심이 컸습니다. 물론 열애설 기사는 없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정치적인 시상식이 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과 관련해 트럼프 풍자로 가득 찬 아카데미 시상식, 역사상 가장 정치적이란 제목의 기사가 선별됐습니다. 네이버에선 일파만파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다음에선 작품상 번복 소동이 많이 본 뉴스에 포함됐습니다. 별 차이점이 없었던 아카데미 뉴스와 달리 한국 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는 서로 달랐습니다. 헌법 제1조, 이게 나라냐 등의 작곡가 윤민석 씨가 제14회 한국 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받았다는 뉴스, 최우수 포크 노래상 수상자인 이랑 씨가 트로피를 현장에서 경매했다는 뉴스가 일파만파 시민편집단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가수 이랑 씨의 트로피 경매가 배고픈 대중가수의 현실을 알리는 절실한 퍼포먼스였다는 점을 이해하게 해주는 1년 전 기사도 주요 뉴스로 선별됐습니다. 포털의 많이 본 뉴스에는 이런 뉴스들은 고사하고 한국 대중음악상 관련 기사가 아예 없었습니다. 다음에 연예 분야 별도 순위에 트로피 경매 기사가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 이슈를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드. 지난 화요일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부지 맞교환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와 함께 사드가 주요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일파만파에는 번갯불에 사드를 볶아 먹으려는 박근혜 정부, 언론도 몰랐던 사드의 진실 등 사드의 비판적인 기사들과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에선 중국의 보복을 고리로 대결 심리를 부추기고 이른바 애국 여론을 일으키려는 기사들이 부각됐습니다. 사드 관련 기사가 쏟아졌던 지난 수요일, 네이버가 메인 화면에 올린 사드 관련 뉴스들의 노출 시간을 비교해봤습니다. 협박, 타격 등의 용어가 동원되고 대결 구도를 강조하는 기사일수록 노출 시간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연합뉴스가 쓰고 네이버가 띄운 꼴입니다. 결국 네이버 많이 본 뉴스 톱10에 이런 부류의 기사가 2건이 포함됐습니다. 다음에선 대결을 조장하는 편집이 보이지 않았지만 사드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긴 기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선대 포털 도혜민입니다. 기자가 쓴 기사보다 더 뉴스다운 시민의 뉴스평을 전해드리는 시선 말싸미 뉴스해달라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도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촌평들이 넘쳤고 19절이나 다름없는 문장도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랜들은 반성하라. 최근 프란시스코 교황은 위선적인 가톨릭 신자의 여러 양태를 거론하며 이런 부류도 언급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사람들을 착취하며 더러운 사업을 한다. 뉴스에 밝은 사람들은 이 말에서 청년 착취로 비난받고 있는 종교기업 이랜드를 떠올릴 만도 합니다. 막장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사이코 드라마였다. 공개적인 집회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테러 위협을 가하는 친박 세력의 행패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박미진 씨의 촌평에 굳이 토를 달자면 이 상황은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자유당 때 경찰은 정치 깡패 편이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헌법재판관과 특검을 향한 협박 발언은 수사할 수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요구를 받고서야 마지못해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박근혜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규 씨는 이런 경찰 수장에게서 자유당 시대를 짚어냈습니다. 볼을 적시지 않아도 가슴을 두드리는 눈물이 있더라. 지난 화요일 이규철 특검보가 마지막 브리핑을 마치며 눈시울을 붉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황기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두 눈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볼을 적시지 않아도 가슴을 두드리는 눈물이라고 적었습니다. 시선 말씀이었습니다. 시민이 선택한 영상, 시선 영상입니다. 이번 주 일파만파에 올라온 영상 뉴스들 가운데 두 건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보실 영상은 지난달 경남 진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있었던 일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 집회가 그렇듯 계엄이 필요하다, 죽여야 한다 등의 막말과 선동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감이 가는 발언도 아주 잠깐이나마 나왔습니다. 조갑재 씨가 촛불이 망친 나라 태극기가 살린다라고 선창을 하자 이를 따라하다 나온 발언입니다. 경남 도민일보 영상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죽일 놈들이 너무나 많아. 지금 너무나 죽어야 할 놈들이 너무나 많아. 이게 안 죽여서 새끼 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여야 돼. 죽여야 돼. 돼지 놈들은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래서 탱크가 나와야 돼. 나와서 돼지놈들은 촛불이 망친 나라 태극기가 살린다. 태극기가 망친 나라. 촛불이 망친 나라 태극기가 살린다. 태극기가 망친 나라. 태극기가 망친 나라. 양복을 입은 청년이 회사 면접 보러 가야 하는데 넥타이를 맬 줄 모른다며 길에서 만난 이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상대의 반응을 촬영했습니다. 상황은 연출이지만 반응은 연출이 아닙니다. 요즘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오는 험악한 말과 행동 때문인지 이 훈훈한 영상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모바일 컨텐츠 기업 딩고가 제작한 영상입니다. 죄송한데요. 저 오늘 처음 면접이라 그런데 넥타이를 못 매서 그런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나는 방법이라 틀려가지고 네, 그냥 매듭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예. 네네. 아. 요즘 취직들 하기 힘들어서 잘해요. 가서. 됐네. 아, 네. 자, 파이팅하고 네. 잘해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늘 회사인데. 사실 꼭 가고 싶은 기업이 있었는데. 그래요. 돼가지고. 2017년엔 좀 잘 돼. 젊으니까 잘 돼야지. 언제 하나 앉았는데 떼준 아, 네.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들고 있어요. 따뜻하니까. 너무 오랜만에 매봐가지고 이게 예쁘진 않은데 아, 괜찮습니다. 요거 이렇게 목으로 빼가지고 쭉 당겨봐요. 우리 아들도 얼마 전에 입사했거든. 긴장하지 마요. 잘 될 거야. 아유, 그
근데 이게 내복도 안 입고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아, 저 괜찮습니다. 코트에다 하나 걸치고 나와야지. 아유 추워라. 이거 손이 캉캉 얼었네. 어이구 가만 있어봐. 맥이 이게 하나 있는데 난 안 추워. 아, 저 괜찮아요. 아니야 이거 가져가. 나는 괜찮아. 따뜻하게 입고 나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 용기 잃지 말고 잘 보고 좋은 결과 보기를. 면접 꼭 보고 오겠습니다. 언론사의 보도국장, 편집국장이 있다면 시민이 선택한 뉴스 시선에는 시민 편집장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대로 보고 들려주는 대로 듣는 소비자가 아니라 직접 판단하고 골라서 공유하는 뉴스 감별사. 뉴스 보는 눈이 밝은 시민을 시민 편집장이라 부릅니다. 일파만파의 시민 편집단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시민 편집장을 초대해 그의 시선을 마주하는 시간. 나의 시선. 네 번째 손님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그 SNS에서 활동이 두드러지는 분으로 꼽히고 계세요. SNS 관련된 질문 몇 가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에 SNS에 투여하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뭐 몇 시간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예. 글 올리는 데는 사실 시간 얼마 안 듭니다. 금방 기사 보고 네. 느낌을 바로 적는 거니까요. 네. 저희가 이제 일파만파에서 그 편집 순위, 뉴스를 보는 능력에 대한 이제 순위를 매기는데 매일 1등이세요. 아십니까? 뭐 사실 저는 뭐 크게 그 신경을 안 썼는데 예. 남들이 알려줘서 알게 됐습니다. 예. 지금 제1야당, 그것도 집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당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그 통합의 그러니까 기준으로 정의와 공정을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일정한 선을 지켜야 된다는 예.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국내 이 정치 현실에서 어디까지가 선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과거에 이 여권에 가담했다고 해서 네. 다 적으로 볼 수는 없죠. 뭐 구체적으로 그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까지 포괄하는 대연정을 제안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소신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네. 소신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과도한 비난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의 소신은 존중을 해줘야 하는데 네. 동의는 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지금 그러면 배제해야 될 선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폐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겉으로 반성한다 하더라도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배제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먼저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껴안아야 될, 통합해야 될 세력,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력이 있습니까?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여권에 가담했더라도 그런 범죄에 네. 이 공범으로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 네. 기본적으로 양심을 갖추고 이 합리적인 태도를 갖췄다면 뭐 손을 잡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저는 꼭 그 정치권 또 그 이 기존 여당 쪽만이 아니고 예. 이제 시민 사회에서도 이 정치권에 대해서 좀 혐오나 불신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도 이렇게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통합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아직 대중이 알리지 않은 어떤 통합 작업 또는 뭐 알려지지 않은 성과 혹시 소개해 주실 내용이 있습니까? 뭐 아직 사실 제가 여러모로 부족해서 좀 아직 준비 중인 것이 많고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다 밝히기가 어려운 것들이 좀 있는데 예. 선거가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전국으로 들어서면 네. 좀 좋은 분들 이렇게 상징성이 있는 분들 네. 좀 모실 계획이 지금 돼 있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정치인 통합 네. 이게 저희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합종 연행하는 것은 경험 많은 네. 이 당의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하실 일이라고 보고 있고, 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제 이 유권자들의 통합 그거를 주 임무로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정 사회, 그 반칙이 없는 사회, 그런 네. 것을 바라는 분들의 의견을 여기저기서 수렴하고 소통하는 네. 그런 것을 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또 호남 정치에 어느 정도의 상징성을 갖고 계시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구 동교동계를 통합해낸다든가, 또는 YS계의 어떤 참여를 이끌어낸다든가, 이런 역할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점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교동계 YS계와의 통합도 생각하고 계시다. 예. 뭔가 교류가 있습니까? 준비 중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네. 앞으로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될 일도 안 될 것 네. 같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통합의 대상이 어디까지냐 이 말씀 여쭙고 있는데, 우리 지금 남북 관계가 지난 10년 가까이 거의 없다시피 악화일로를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돼야 된다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 같고요.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김홍걸 위원장님은 혹시 그런 역할을 맡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위원회 발족할 때 내세운 몇 가지 통합 이 목표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고요. 남북관계 개선. 네. 남북관계 개선이 저는 두 가지 갈래로 생각하는데요. 이제 당연히 북한과의 어떤 긴장 완화, 네. 남북 간의 교류, 이런 부분을 이뤄내야 우리가 단순히 외교 안보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네. 우리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고, 일단 한반도의 전쟁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고, 네.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제가 꼭 그 정치 활동을 하면서 이루고 싶은 것인데, 이런 색깔론이 없는 네. 그런 정치 풍토. 그러니까 논리와 합리성을 갖춘 토론이 아니고, 그냥 분리하면 너는 종북 좌파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런 저급한 색깔론이 통하는 정치를 없애려면 남북 관계가 좀 개선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북에 가서 뭔가 이렇게 특사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제가 마음대로 그걸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거부터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주어진 기회만 주어진다면 하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민주당의 국민통합위원장이시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국민통합위원회라는 조직의 목표 중에 하나가 남북관계 개선이니까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도 본인이 의지를 표명해서 그런 역할을 자임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권 교체가 돼야 되고 또 새로 대통령 되는 분이 결심을 하셔야 될 문제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이제 정권 교체가 됐을 때 북한뿐만 아니고 이 한반도 주변국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미국, 중국, 북한 다 이 특사단을 보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교 전문가, 경제 전문가 다 포함한 이런 특사단을 보내서
시급하게 현재 이런 악화된 상황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모시는 분들은 정치인이 아니고요. 시민 자격으로 저희가 모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 현안에 관한 질문은 많이 안 드립니다. 예.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게 짧게 현안에 대한 답을 여쭤보는 순서가 있어요. 네. 5가지 예언을 하셔야 되는 순서인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좀 신중한 분들은 대답을 안 하시려고 하는데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민주당 경선 결과에 관한 질문인데요. 일단 1, 2위가 누가 될 것인가? 결선 투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구 편드는 것 같이 예. 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네. 보는 느낌으로서는 현재의 구도가 크게 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네. 네, 그렇게 보고 결선 투표까지 못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 보이는데 네. 지금 이 사항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광주에서 첫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바로 그 결과가 공개된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지금 1위 하는 후보도 사실 첫 번째 경선에서 고전하면 네. 흔들릴 수가 있고 2, 3위 하는 후보는 첫 번째 경선에서 완패를 하면은 거의 회복이 어렵지 않을까.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 완주 전망이 굉장히 커 보여요. 만약에 본선에 이제 후보로 출마하셨을 경우에 호남에서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는 아무리 잘해도 30% 못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최대 30% 정도일 것이다. 예, 그것도 아주 잘했을 때. 네. 자, 그다음 자유한국당 후보는 누가 될까요? 솔직히 황교안 총리가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고 보고요. 네. 그렇게 되면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또 뭐 정말 고려할 가치도 없는 정치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뭐 저는 지금은 전혀 아이디어가 없네요. 그래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것은 이제 특검이 일단 연장이 안 됐으니까 검찰에서 판단할 일인데 네. 정치적인 고려하지 말고 원칙대로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를 보면은 수사를 피하려고 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럴 경우에 뭐 당연히 구속 수사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평범한 시민과 똑같이 대접받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네.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답이 구속될 것이다가 아니라 구속돼야 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특검 연장이 불발이 되면서 황교안 대행을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가 탄핵을 관철하겠습니까? 현재로선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못한다. 그러니까 탄핵 자체에 대해서 이 합헌성 논란이 있고 예. 또 바른정당에서 협조를 안 하고 있고 이 나머지 야당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조가 잘 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민감한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예. 최근에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궁지에 몰린 이 극우 세력, 보수 극우 세력이 과거에도 그러지 않았냐. 뭐 구체적으로 앞에 계신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도 구속의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 사례를 들면서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우리만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도 네. 공개적으로 다 인정을 했고 네. 죄송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은 저는 국정농단은 한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잘못은 저질렀지만 네. 그 당시 재판 기록을 봐도 어디에도 뭐 공직자를 만나서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넣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은 성격이 다른 것이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개인의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이 여러 가지 비리와 악행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네. 이런 일은 우리나라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고 어느 나라 역사를 봐도 보기 드문 그런 일이죠.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달리 보이는 것은 지금 뭐 이전에도 그러셨지만 인정하고 반성하시고, 근데 지금 국정농단 세력은 아니라고 우기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여전히 버티고 있고 힘을 쥐고 있고요. 그러니까 증거가 나와도 인정을 안 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과거의 대통령들은 본인이 몰랐던 일도 측근이나 가족이 뭐가 있었으면은 죄송하다고 네. 인정을 하고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했는데, 지금 박근혜 씨는 자기가 저지른 일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조금 사과하는 척 하더니 말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억울하단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기 지지 세력을 선동해서 마치 탄핵이 인용되면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협박까지 하는 상황이니까 전혀 다르다고 봐야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면 승복할까요? 쉽게 승복 안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 요즘 그래요? 하는 행태로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SNS 활동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그 SNS 본인이 이렇게 참고하는, 남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계정 하나 소개해 주세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조국 교수 같은 분, 네. 예, 표창원 의원 같은 분들 SNS 계정 상당히 유익하고요. 네. 여기 김용민 PD도 예. 워낙 풍자를 잘하시니까 네, 네. 예, 볼만하죠. 김용민 PD는 자유당원인데요. 쫓겨났으니까 이제는 뭐 자유당원이라고 할 수도 없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시민 편집단 활동도 더 왕성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일파만파의 아이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진눈깨비 내리는 날 촛불 집회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사진 속 아이는 추위에 어깨를 움츠렸고 소매 속에 감춘 손으로 박근혜를 구속하라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아이의 모습, 그리고 가족으로 보이는 분이 손으로 눈비를 가려주고 있는 모습에서 마음 한켠 아릿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에는 사진 한 장에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다 있더군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촛불을 든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을 무시하는 부류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뭔가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에게 어른으로서의 책임감과 보호를 원하기도 하겠지만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해주고 힘내라고 격려해주길 더 절실히 원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는 문명고등학교, 어제가 입학식이었습니다. 국정교과서 때문에 입학식은 집회로 얼룩졌습니다. 어른들이 지워준 짐을 꿋꿋이 견디고 있는 아이들, 이 짐을 감당하기에 어깨가 아직 여리다는 생각을 떨칠 수는 없지만 측은함을 갖기보다 관심과 격려와 연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들이 싸움에서 얻을 것은 국정교과서 철회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시민이 선택한 뉴스 시선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